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도요타의 새로운 미니밴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 타고 오늘 시승을 즐겨보실 텐데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도요타 하이브리드 라인업에 새로 추가된 시에나입니다.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 오늘 시승해 보시겠습니다. 시에나, 이태리의 도시 이름에서 따온 차 이름이죠. 유럽 취향의 이름을 가진 이 시에나에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접목이 돼서 좀 더 친환경적인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EWD와 4WD 두 개의 모델이 있는데요, 4WD는 E4 시스템, 그러니까 뒷차 축에 전기 모터를 더한 전자제어식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게 됩니다. 이 토요타의 새로운 플랫폼 TNGA 플랫폼, 이 차에도 적용이 되죠. TNGA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 저중심 설계죠. 이 차 역시 저중심 설계를 통해서 좀 더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의 느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이 5175mm, 너비 1995mm, 그리고 높이는 1775mm고요. 앞뒤 차축의 거리, 그러니까 휠베이스 3060mm로 3m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차체 길이는 이전보다 90mm가 더 길어졌고 휠베이스는 30mm가 더 늘어났습니다. 차체의 높이는 15mm를 낮췄네요. 자, 파워트레인 보실까요? 파워트레인은 2.5 가솔린 다이나믹 포스 엔진과 전기 모터 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총 시스템 출력 246마력이고요. 연비가 EWD 모델은 리터당 14.5, 그리고 4WD 모델은 리터당 13.7km를 보입니다. 4WD 모델에는 타이어가 20인치가 들어가고요. 올휠 드라이브 모델에는 17인치 타이어가 들어가네요. 공차 중량, EWD 모델이 2145kg, 4WD 모델이 2190kg고요. A필러를 좀 더 뒤로 빼서 역동적인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데 좀 더 새로워진 모습이죠. 네, 운전석입니다. 운전석에 들어 앉으면 아주 널찍한 실내 공간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 콘솔 라인이 분명하게 좌우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선술집에 앉아 있는 느낌, 혹은 어떤 일식집에 요리사와 마주하는 그런 테이블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좌우가 분리되면서도 뭔가 정감이 있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 센터 콘솔 밑으로 또 넓은 수납 공간을 확보하고 있죠. 이 가운데 공간을 제법 영리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페이시에는 이렇게 9인치 모니터가 들어와 있는데요, 터치 스크린이 되고요.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버튼들은 바깥으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한번 볼까요? 아주 약간의 저항감 느끼게 됩니다. 완전히 돌렸고요. 하나, 둘, 셋, 딱 3회전 하죠. 차 크기에 딱 어울리는 그런 조향비 아닐까 싶고요. 스티어링 휠 왼편에는 이렇게 계기판의 정보를 띄울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전화기 버튼, 음성 명령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편에 있는 버튼들은 주행 보조 시스템 관련 버튼들입니다.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인식, 그리고 차간거리 조절하는 버튼들 들어와 있고요. 계기판은 이 7인치 모니터로 정보 표시창을 구성을 하고 있죠. 제일 위에 연비 정보 표시, 트림미터부터 보실까요? 자, 연비, 에코, 드라이브 안내, 디지털 속도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오디오 정보, 차간거리, 주차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감지, 그리고 후측방 경고 시스템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차선 이탈 경고, 그리고 긴급 제동, 사각지대 감지, 주차 보조, 이런 부분들을 작동을 시키거나 끄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기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바로 찾네요. 자, 갤럭시 노트 8 확인.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젤이 연결이 됐죠? 그러면 오디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스, 블루투스. 자, 볼륨을 최대로 높여도 일정 수준 이상 볼륨이 또 높아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음에 무리가 없고 소리가 찌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양질의 소리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차에는 JBL 스피커가 들어와 있네요. JBL 오디오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의 음악 들을 수 있을 테고요. 또한 스마트폰은 이 센터페이스 하단부에 스마트폰 그 무선 충전 장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올려놓으면 딱 이동 중에 무선 충전까지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설정,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어 잠금, 속도 감지 오토 잠금, P에서 기어 변속 시 오토 잠금, 리모컨 2회 누름 잠금 해제, 잠금 해제할 도어 선택, 스마트 엔트리 및 시동 시스템도 있고요. 자동 재잠금 타이머 30초, 잠금 해제 알림 등 켜기, 이런 부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실내등 오토 자동 끄기 타이머 15초, 외부라이트 끄기 타이머 15초, 이런 부분들 들어와 있습니다. 기타 차량 설정, 운전석 슬라이딩 시트, 내리기 쉬운 핸들 높이 조정. 자, 그리고 정보를 보면 에너지 모니터 이렇게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트립 정보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주행 히스토리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은 좌우로 이렇게 빼놨죠. 그래서 홈 버튼, 메뉴, 오디오, 이렇게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 또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아래 공조 스위치 들어와 있죠.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공조 관련 스위치들이 그 아래 들어와 있고, 열선, 통풍 각각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 밑으로 공간을 또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선반처럼 만들어 놓아서 간단한 수첩, 볼펜, 필기도구 정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을 가운데로 이렇게 빼놨죠. 마치 테이블처럼 센터 콘솔을 빼놔서 좀 더 정감 있게 이 부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2개의 컵홀더가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또 컵을 넣을 수 있게 해놨네요. 소지품들 이쪽에 수납을 할 수가 있을 테고, 센터 콘솔 박스 열면 상당히 깊은 센터 콘솔 박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상당히 깊고요, 넓어서 어지간한 소지품 이 안에 넣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 밑에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을 이렇게 열려 있는, 오픈되어 있는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2V 전원 들어와 있고요. USB 포트 여기 하나 들어와 있네요. 운전석 왼쪽 아래로 몇 개의 버튼들 들어와 있죠.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파노라마틱 뷰를 구현을 해주고 있죠. 차의 주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파노라믹 뷰 모니터가 차체 주변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서 360도 다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서 훨씬 차의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겠습니다. 차체 색깔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뒷좌석 잠깐 보고 가실까요? 네, 이렇게 전동식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해서 2열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햇볕 가리게 수동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차창은 이렇게 원버튼으로 내려갑니다.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고요. 충분히 넓은 차창을 확보하고 있죠. 걸리면 다시 내려갑니다. 자, 2열 시트 이렇게 좌우가 분리되어 있는 독립식 시트로 구성되어 있죠. 미니밴의 고급스러움을 살리기 위해서는 2열 이렇게 분리형 시트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뒷좌석에 3명이 다 타서 이동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고요. 또한 더 있다고 한다면 뒤쪽 3열 시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2열 시트는 최대한 고급스럽게 이용하는 게 이 차를 좀 더 잘 구성하는 방법이겠죠.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시트는 이렇게 슬라이딩 돼서 완전히 앞으로 밀면, 자, 이 정도까지 앞으로 밀 수가 있고요. 그럼 뒷좌석 공간을 좀 더 넓게 할 수가 있겠죠. 제일 뒤로 당기면 거의 뒤에 닿게, 3열 시트에 닿게 아주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를 해서 훨씬 그 공간을 필요에 따라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동식 시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레버를 한 번에 젖혀서 이렇게 누운 자세를 취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누워서 제일 뒤로 하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뒷좌석의 공간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차는 트렁크에 키킹을 하면 트렁크 도어가 열리듯이 사이드 도어도 키킹을 해서 열 수가 있습니다. 손에 물건들을 들고 있거나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상당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두 개의 USB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컵홀더를 비롯해서 간단한 물건들 넣어둘 수 있는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 버튼 이 부분에 있고요. 앉아보면 머리 위로 주먹 하나하고 손바닥 들어가는 공간 아주 여유 있게 남아 있죠. 무릎 앞 공간 뭐 따져볼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바닥은 완전 평평한 플랫 플로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공간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뒷좌석 공조장치는 이곳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에어컨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열 이 정도 보시고요. 자, 3열로 넘어갑니다. 3열로 가시죠. 자, 3열 앉아보면 이런 정도 자세 나옵니다. 물론 시트는 이 2열 시트는 좀 더 뒤로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멀리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열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공간을 나눠 쓸 수도 있는데 지금 2열에도 충분한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열에서도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힘들 듯 하고요. 3열 공간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3열의 쪽창도 이렇게 햇볕 가리개를 준비해 놨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USB 포트 2.0 그리고 C타입 이렇게 두 개의 USB 포트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3열 시트는 또 완전히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힐 수가 있는데요. 자, 리어 게이트를 열어보면 트렁크 바닥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시트를 아주 손쉽게 접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레버를 당겨서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끈을 당겨서 등받이를 또 조절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2열 3열 공간 다 살펴봤고요. 직접 움직여 보셔야죠. 운전석으로 가서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함께 운전석으로 가시죠. 네, 시에나 하이브리드 시승 시작합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제법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는 시에나죠. 그 시에나에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접목이 됐습니다. 국내 미니밴 시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 도요타 렉서스의 가장 강한 장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모델이 RX400H였습니다. 렉서스가 최초로 국내 하이브리드 시스템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미니밴에조차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해서 출시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2.5리터 가솔린 엔진, 다이나믹 포스 엔진을 적용을 했고 여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을 해서 좀 더 친환경적인 면모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륜구동차와 올힐 드라이브 사륜구동 차가 있는데요. 시승차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TNGA 플랫폼을 적용해서 좀 저중심을 구현을 할 수 있었고 실내 공간을 넓게 확보를 해서 좀 더 여유로운 그런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좀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게 물론 실내의 고급 재질을 사용하는 소재의 고급화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고급차라고 한다면 넓어야 된다. 좁은 공간에서 고급스러움을 느끼기는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비교적 여유 있는 실내 공간 확보하고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 갖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운전석에 앉아보니까 좌우 폭도 넓고요. 공교롭게도 국내 시장에서 팔리던 미니밴들이
차 폭이 전부 1995mm입니다. 이 차 시에나도 그렇고 카니발, 스타리아, 혼다 오디세이까지 차 폭이 모두 동일하더라고요. 2년치고는 참 재미있는 2년이 아닌가 싶고요. 자, 도요타의 안전장치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 기본 적용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레이더 크루즈를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셋 하면 80에 세팅을 했는데 속도는 지금 30km 정도의 속도에 맞추고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하나 둘, 차간거리 이렇게 2단계 멀게 가깝게 정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차선도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주행보조 장치 활성화되어 있어서 왼쪽 차로를 밟으니까 진동이 디리리릭 하고 옵니다. 스티어링을 잠깐 놓아보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 자기가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죠. 차간거리도 정확하게 조절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저속 구간에서도 반자율 운전을 잘 수행해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와, 디지털 미러, 파노라믹 디지털 리어뷰 미러, 아주 차 뒤쪽의 상황을 아주 깨끗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룸미러를 통해서 보면 후방 시야를 보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역시 디지털 미러로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이네요. 약간 광각이죠. 자, 룸미러보다는 훨씬 넓게 보이는데요, 깨끗합니다. 그렇게 거리의 왜곡도 심하지 않고요.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미러를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60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노면 소음은 거의 없고요. 아주 잔잔한 바람 소리 정도가 실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워낙 이 차 차체 덩치가 있죠. 특히나 폭과 높이가 있다 보니까 공기와 맞닿는 단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이렇게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죠. 평소에는 전륜 기반이고요. 지그시 가속을 하면 후륜으로도 동력이 전달되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요타 세이프티 시스템 작동하는 부분들 이렇게 계기판에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준비됐나요? 이제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기반의 반자율 운전 시스템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 나가죠.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데요, 앞에는 차가 있고 차간거리를 조절을 하면서 반자율 운전을 해내고 있습니다. 차선을 넘어갈 때 드륵드륵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진동이 전해져 오고요. 자, 올휠 드라이브와 투휠 드라이브 두 개 트림이 있는데요, 어느 게 더 비싸죠? 대개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할 때 가격이 더 비싸지는데요, 이륜구동 차가 더 비쌉니다. 이륜구동 차가 좀 더 고급 모델로 꾸며졌다라는 얘기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은 6,200만원, 이륜구동 시스템은 6,400만원. 이륜구동 모델이 약 200만원 정도 더 비싸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EV 모드로 쭉 오르막을 올라가니까 대단하네요. 이런 오르막을 올라가는데도 EV 모드가 계속 활성화됩니다. 차분하게 다룰 때 시에나는 좀 더 진가를 발휘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럿이 타서 움직이는 미니밴이죠. 혼자서 즐기는 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다뤄주는 게 이 차에는 맞는 운전이다 싶고요. 그런 면에서 여럿이서 타서 움직인다고 할 때 상당히 편안한 거동을 지금 차가 보여주고 있고, 소음 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다 싶습니다. 지금 좀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곳에 올라서니까 타이어 소음이 조금 들어오죠. 엔진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운전자가 차를 아주 차분하게 다루면 아주 순둥이처럼 말을 잘 듣습니다. 앞에 엔진 그리고 뒤에 전기 모터가 있죠. 이렇게 해서 뒷차축에 올라간 전기 모터가 후륜구동을 담당을 해서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계식 사륜구동과 대비되는 2포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립 정보, 이렇게 최근 연비 정보도
볼 수가 있고요. 에너지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수시로 작동을 하면서 연비 수준을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용량이 그렇게 큰 배터리는 아니죠. 수시로 충방전이 일어납니다. 충방전을 계속 거듭하는데 완전히 방전되지도 또 풀로 차는 경우도 없죠. 하이브리드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또한 전기차에서 배터리 특성이 조금씩 이제 달라진다 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차창밖 풍경 너무 좋네요. 스포츠카로 갔다면 아주 다이나믹하게 즐길 만한 그런 와인딩 로드인데요. 또한 이런 길 이렇게 미니밴으로 편안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향이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조향이 상당히 예민한 느낌인데요. 스티어링을 살짝 돌리는데 차체의 거동이 좀 큽니다. 상당히 의외의 조향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너를 돌아 나가는 맛이 나는데요. 주행 모드는 스포츠, 노멀, 에코 이렇게 3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EV 모드가 가능하죠. 배터리로 주행할 수 있는 EV 모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연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쭉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봅니다. 힘있게 나가고요. 시속 100km 근방에서 바람 소리가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 속도에서 이 정도 바람 소리라고 한다면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될 정도로 보입니다. 가속 페달은 끝까지 밋밋하게 밟히고요. 킥다운 버튼이 없다라는 얘기죠. 아무 저항 없이 가속 페달이 끝까지 밟힙니다. 자, 80 전후의 속도, 노면 소음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요. 바람 소리 아주 잔잔하게 깔리는 수준으로 바람 소리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회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이런 에너지 모니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엑셀 오프하면 배터리로 동력이 가고요.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 엔진이 살아나면서 빨간 표시가 나죠.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 어쩌면 현실 속에서 가장 실용적인 친환경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게요, 별도로 충전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특히 도심 주행할 때, 그리고 교통체증 구간에서 내연 기관의 연비가 극도로 나빠지게 마련인데요. 그런 구간에서 배터리 기반의 전기 주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비를 끌어올려주는, 연비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이 있어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본다면, 이를테면 전기가 생산돼서 최종 소비되는 과정까지로 본다면 전기 자동차라고 해서 배기가스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죠.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기의 사용 전체 과정에서, 전체 단계에서 본다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장 현실적인 그런 친환경 자동차일 수 있다라고 토요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견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이죠. 자, 이런 오르막을 오를 때 엔진 소리가 쭉 나오는데요. 엔진 소리가 쭉 들리는데요. 제법 힘쓰는 엔진 소리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차 그렇게 막 달리고 힘쓰고 하는데 어울리는 차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미니밴인데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차분하게 이 차를 달래가면서 타는 것이 이 차를 제대로 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솔린 엔진, 다이나믹 포스 엔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접목을 해서 총 시스템 출력 246마력의 힘을 냅니다. 4WD가 2190kg이니까요, 공차 중량이.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약 8.9kg이 됩니다. 그 정도면 10kg가 안 되는 마력당 무게비, 미니밴으로서는 제법 좋은 힘의 효율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초 이전에 제로백 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차 제로백 재고, 얼마나 빠른지 재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여러 사람이 함께 타서 편안하게 움직이는데
그 소임이 있는 자동차인 만큼 거기에 맞게 운전하는 게 어울리겠습니다.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리는데 딱 좋습니다. 편안하고 적당히 빠르고 바람소리 크지 않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거의 없습니다. 자, 앞에 차가 있으니까 차간 거리를 조절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주행보조 장치도 활성화 시켰고요. 이렇게 주행보조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계기판을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이 차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 에어백이 10개가 들어가죠. 쭉 가속을 해봤는데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죠. 엔진 소리조차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쭉 힘을 써서 올라오지만 엔진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들리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MVH 대책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는데 그렇게 힘을 강하게 끌고 나가는 건 아니고요. 차근차근 힘을 쓰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미니밴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차체 높이가 있죠. 그래서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이렇게 차체의 흔들림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는데, 이 차는 TNGA 플랫폼을 적용해서일까요? 상당히 높은 느낌이 없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좀 낮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옆에 함께 달리는 세단들과 비교해봐도 세단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느낌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행의 질감이 승용차와 흡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중심 설계를 강조하는 TNGA 플랫폼의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대체로 조용하고 진동이 없죠. 시에나를 국내 출시하면서 광고를 아주 재미있게 진행을 했죠. 차를 테스트 샤시 위에 올려놔서 앞바퀴가 굴러가는 가운데 펜들러 마트를 통해서 이런 균일하게 무늬가 그려지는 이런 부분들 선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카프라를 또 연출을 했죠. 차체 지붕 위에 나무 조각들을 쌓아 올리는 그런 예술. 이탈리아 중세 도시 시에나의 어떤 그 건축물을 본뜬 나무 아트를, 나무 토막들을 이렇게 쌓아 놓는 그런 영상을 선보였는데요. 렉서스 LS의 오마주죠. 렉서스 LS 처음 시작할 때 차의 진동이 그만큼 차가 그만큼 진동이 없다, 조용하다, 안정적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차 위에 샴페인 잔을 올려놓고 잔이 넘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연출을 했었는데요. 그런 LS를 오마주한 광고를 선보인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었고요. 색다른 시도였다고 보이고, 나름 이 차의 성격을,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그런 연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만큼 조용하고 진동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죠. 토요타 시에나 미니밴이라기보다는 승용차에 가까운 주행질감을 선보이고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EWD보다 4WD가 가격이 좀 더 싸다 라는데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좀 더 실용적으로 4WD 모델을 꾸몄다 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계식 사륜이 아니라 전자제어식 E4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연비에 좀 더 유리한 사륜 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라는 점도 돋보이고요. 무난한 주행질감, 효율이 높은 파워트레인, 거기에 좀 더 고급스럽고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특히 이런 센터 콘솔 주변에 테이블 같은 이런 배치,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고 마음에 와 닿았던 그런 인테리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이 갑자기 미니밴들이 좀 많아지죠. 타볼 만한 미니밴들이 많아졌습니다. 카니발, 스타리아, 그리고 혼다 오디세이까지, 이 차 시에나 하이브리드까지 더하면 상당히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고를 수 있는 모델들이 많아진 거죠. 좀 더 잘 심사숙고해서 구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4개 경쟁 차종들 살짝 간단히 비교를 해서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토요타 시에나 경쟁 모델들 대비
탁월한 연비에 먼저 눈길을 가게 되고요. 또한 무엇보다 친환경 파워트레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친환경, 지속 가능한 이런 가치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 시에나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 목적지까지는 연비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이 차의 주행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17인치 타이어를 씁니다. 이륜구동 모델인 경우에 20인치를 쓰더라고요. 이륜구동에 20인치 그리고 사륜구동에 17인치 타이어를 쓰는데, 사륜구동에 17인치를 쓴다는 것 조금 연비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륜구동 연비는 14.5km/L 그리고 사륜구동 연비는 13.7km/L를 공인복합 연비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2톤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몸무게를 가진 차인데 상당히 연비가 대단히 우수한 수준이죠. 체증인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런 체증에 좀 더 강하죠. 모터 주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속 구간에서 좋은 연비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코 안내, 계기판이 지시하는 대로 에코 운전을 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네, 서울을 출발해서 약 60km 정도 달려왔습니다. 3km 정도 목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연비 리터당 19km의 연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주 경치에 취해서 달리다가 보니까 어느새 목적지까지 왔는데요. 중간중간 이 와인딩이 이어지는 고갯길 한 2개 넘다 보니까 리터당 20km 가까이 가던 연비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 시에나 하이브리드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데 이번 연비 테스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이곳 가평까지 약 60km 달려온 연비 리터당 19.0 기록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연비 테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내비게이션 그래픽은 좀 더 깔끔하고 해상도가 높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픽 수준이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죠. 옆에 부분들 그래픽을 보면 상당히 깨끗한데 이 지도 맵 표시가 조금은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그래픽이 깔끔하고 깨끗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에 못 들어간다라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적어도 한국에서 이런 미니밴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큰 메리트인데요. 이 차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에는 9인승 이상 9인승 11인승 미니밴들이 가능하겠죠. 6명 이상이 탑승해야 진입 가능하니까요. 이 차 7인승이죠 전용차로는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97.3 FM 반복해 주시겠습니까? FM 97.3 아직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음성 명령 버튼은 전화 걸기만 가능하네요. FM 선곡이랄까 기타 다른 기능들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안드로이드 오토를 적용을 하면 스마트폰의 음성 명령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신호음이 어떻습니까? 듣기에 이 신호음 좀 더 다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듣기에 약간 좀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 나서 좀 거슬리네요. 이 신호음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소리로요. 네, 지금까지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습니다. 국내 미니밴 시장에 처음 등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4 가솔린 엔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접목을 해서 총 시스템 출력 246마력의 힘이 상당히 무난하게 이 차에 배어 있습니다. 거칠거나 강하게 드러나지 않고요.
차가 움직이는 동안 내내 차분하고 안정되게 이 차를 지배를 하는 힘으로 느껴지는데요. 거기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실내 공간 더해져서 상당히 미니밴의 수준을 좀 더 고급스럽게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려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TNGA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저중심 설계, 차체의 높이가 좀 더 낮아졌죠. 그래서 마치 승용차를 타는 듯한 주행의 질감까지 느낄 수 있어서 차가 좀 더 편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감은 이 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EWD, 4WD 두 개의 트림이 있는데 제가 시승한 모델은 4WD 모델이 되겠습니다. EWD가 좀 더 고급스럽긴 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뒷시트에 11인치 모니터를 더한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들이 더해진 EWD 모델이 좀 더 고가의 차량이고요. 이 차는 도요타 E4 시스템을 적용한 전자제어식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뒷차 축에 모터를 더해서 사륜구동을 구현하는데요. 17인치 타이어를 적용했고 EWD 모델보다 실내 옵션이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더 싸고요. 그래서 좀 실용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4WD 모델도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내 미니밴 시장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를 비롯해서 현대 스타리아, 기아 카니발, 그리고 혼다 오디세이까지 이 4개의 모델들이 서로 뜨겁게 경쟁을 하면서 어쩌면 미니밴 시장을 좀 더 넓게 확장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합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